좋아요, 구독. 미국 연준에서 긴축 긴장감을 풀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경기 방어주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이는 식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점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식품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일단 사료주가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좀 칼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군 동원령까지도 또 발동을 했습니다. 네. 시계가 좀 역행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네. 자, 확전 가능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핵심 종목들의 주가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테마적인 요소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워낙 지수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더 개별적인 테마 쪽으로 돈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였죠. 푸틴 같은 경우가 군 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시간 외로 이 사료라든지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강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오전에 주가가 반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밀선물 같은 경우가 7%를 상승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실제 선물의 시세도 났었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 상한가에 도달하고 종가까지 풀리지 않는다면 갭 상승 출발 같은 경우가 내일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1등주 같은 경우는 테마에서도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와 관련된 종목은 1등주가 한일사료, 뒤이어서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러한 종목들이 20%대의 강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시세 같은 경우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크할 부분은 내일에 형성되는 밀선물의 가격 흐름, 그다음에 이런 그 러시아 이슈 같은 경우가 또 강화가 돼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시세는 가능하다는 점을 테마주 군에서는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또 뒤이어서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내일까지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일단은 밀 선물의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저희가 좀 봐왔었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뿐만이 아니라 곡물 수출까지도 좀 다시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곡물 사료주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은 곡물과 관련된 이슈를 카드로 계속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좀 이와 같은 영향, 주가 같은 경우 다시금 상승의 그 흐름이 나타났었고, 근데 이러한 그 테마주들의 특징, 사료라든지 곡물과 관련된 그 종목들의 흐름은 시세의 연속성은 좀 낮은 면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5월 달을 기점으로 그 곡물과 관련된 선물 부분들, 대두라든지 이쪽 선물이 5월 기점으로 하락이 나타났어요. 8월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다가 8월 기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금 전 고점으로 갈 가능성은 좀 대규모의 확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 다시금 한일사료 기준으로 해서는 6,900원에서 15,800원을 간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힘들어요. 다만 짧게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종목들의 시세가 반응은 한다는 점에서 좀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뒤이어서 보면
그 한 번에 큰 시세가 형성을 한 테마주 군들 같은 경우는 다음 시세 때는 그 첫 번째 주가가 반응했던 부분보다 더 큰 이슈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선물 가격 기준으로 5월에 찍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야지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수요 공급 이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좀 약간은 타국에서 그 이슈가 되던 부분을 메워 나가는 단계라서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곡물 사료주들의 이 매매 관점으로의 접근은 좀 열려 있다,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식품주들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결국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 인터넷 대표주들, 또 반도체 대표주들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식품주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농심, 이 삼양식품 등이 대표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 주요 식품주들의 현 주가 구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부터 종목들, 특히 음식료 업종의 종목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상승 같은 경우를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해요. 그러면 5월에 이 곡물 가격이 강했고 그러면서 꺾여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 환율을 감안하면 이게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좀 이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든 거를 지울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 주가의 반응은 제품 가격 인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제품 가격 같은 경우가 이를 넘어서서 이 반영이 되는 시점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이 곡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6개월의 시차를 둔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게 돼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제품 가격 부분에 대한 이익은 증대가 되는 거고,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음식료 업종 중에서 특정 종목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매출 비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또 국내 해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받는 음식료의 그 밸류에 대한 멀티플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 식품주들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도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1,409원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높은 수준인데 1,408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1,500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요 식품 기업들 역시나 실적에서 원달러 환율과 따로 떨어놓고 생각을 못할 텐데 환율을 포함해서 이 최근의 글로벌 환경, 이 국내 식품주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환율 효과가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확실히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전에 다뤘던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다 대표적으로 수출 부분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거든요. 공통적으로 그 환율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의 판매는 주가가 좋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원재료 부분에서 환율이 가만히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을 두 개를 놓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가격 이 기여 측면이 더 큽니다.
예,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또 긍정으로 반응하는 점이 있겠고요. 그 음식료 외에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환율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LX 세미콘, 이제 BH, LNF 이런 기업이 있는데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지수와 연관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LX 세미콘이나 BH 같은 경우는 좀 IT의 업황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나왔던 아이폰 신작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면서 주가는 뭐 대형 IT 업종은 약한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통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본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의 체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환율의 상승 요인은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그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그런 접근은 좀 무리예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뭐 아무리 이 수출이라든지 수입 뭐 그 점을 고려해서 환율이 기업에 좋다고 해도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시장 조정과 함께 그 측면을 놓고 봐야지 환율 상승 효과만으로 기업들을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환율 상승 효과만을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래도 환율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럼 이것도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네. 바이오주는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환율 효과가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에 조금 희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희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주식 시장을 거슬러서 보면 금리 인상기 때는 또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를 뜯어봤을 때 좀 적자의 기업이 많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임상 진행을 위해서는 물론 그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가지고 오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전환사채 발행이 제로 쿠폰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전에는 이자를 주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주식 시장의 기업적인 요소만으로 볼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이자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조달하면 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또 좋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가 좀 타이트하게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산업에도 적용을 하고 그 산업 중에서 좀 제약바이오를 좀 직격단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지금에서는 접근에 대해서 뭐 지수도 고려하고 지금 기업 외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확산을 해서 시장이 그 지수대 같은 경우가 2,300대 후반에 있다가 중반, 그다음에 2,300대 초반까지 지금은 조정이 나와 있어요. 시장이 약할 때 같은 경우 좀 지수 방어적 성격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들어오고는 해요. 오늘 예로 들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뤘던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데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바이오주 외에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소위 말해 뭐 꿈과 희망의 요소겠죠. 그 요소로 시가총액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조정이 나와도 이 조정 같은 경우가 좀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 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는 좀 추려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일 텐데 하지만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크게 보면서 그중에 한 가지 지표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편이 훨씬 더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식료품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식료품 업계와 사료 업계 지금 가격 인상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료 또 식료품 섹터 내에서 네. 탑픽 종목과 그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그 사료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등주 테마 연결 1등주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시세가 가장 강한 종목이 한일사료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 비록 상한가를 가서 당장 매수를 할 수 없지만 테마주 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1등주를 하는 게 중요하고 뒤이어서 한 2등주 정도까지만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2등주 같은 경우는 1등주가 상한가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종반으로 갈수록 빠질 수 있어요. 예,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살펴봐야 되겠고 그 식료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다뤘던 농심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뭐 이런 기업들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의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단계고 맥주 이쪽 사업 같은 경우는 과점 형태가 있긴 하지만 또 좀 외부 활동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풀어주는 단계다 보니까 판매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주가 같은 경우가 빠져 있고 이 빠져 있는 주가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도 부담이 없는 종목을 좀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종목은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고요. CJ 프레시웨이가 현재 시가총액이 4,14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한 45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2분기까지의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이제 한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좀 보수적인 대입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원까지는 아주 기본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현재가로 접근하더라도 한 기본 10% 정도의 수익 구간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접근을 해도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CJ 프레시웨이와 같은 종목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위로 추격을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를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34,000원대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현재가는 34,900원 정도입니다. 당장 오늘 사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고 가격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34,000원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